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월급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작 200만 원 월급에 의지해 살다가는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까지 모두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인생, 가난을 넘어 부를 이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디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옵니다. 어디에 다녀왔고 무엇을 먹었으며 운동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등 끊임없이 내 소식을 올리고 알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나 자신을 알리고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콘텐츠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찾으며 내가 하는 활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당장 물건을 판다면 사줄 고객이 있을까요? 회사에 직급 없이 나를 소개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나타내고 알려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고 인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돈이 따라오고 월급에 의지하는 수동적 인생이 아닌 그야말로 내 삶의 주인,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김승우 회장님은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경영 철학을 10년에 걸쳐 모두 정리했고 그 내용을 책 사장학개론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사장으로서 겪는 많은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며 또 언젠가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에 뛰어들게 될 미래의 사장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엔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며 멈춰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속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두려움으로 쳇바퀴를 돌며 하루하루를 사는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인정받으며 성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3가지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브랜딩해야 합니다. 지난 3월에 65만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님이 넥스트 드로우 앤드류를 찾는 미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지원자 중 최종 5명을 뽑아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진행하고 드로우 앤드류님과 함께 출간을 계약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무려 1,700명가량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드로우 앤드류님은 1차, 2차 과제를 수행한 지원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멋지고 듣기 좋은 이야기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쭉 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나만의 독특하면서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소재를 찾아 나를 드러냅니다. 스토리가 잘 전달되면 훌륭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거쳐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누군가는 20대에 많은 시간과 적은 재정으로 여러 번 시도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어 젊은 나이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능력과 자본 그리고 인맥이 뒷받침된 40대에 시작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에 열정이 있느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살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승우 회장님도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작업을 중요시하는데요.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깨닫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역행자의 자청님도 이의 전략을 말하며 하루 2시간씩 2년 동안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면 뇌가 폭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성공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비행기에서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녹차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프레임에 빠집니다. 2가지 모두 먹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없냐고 물어도 됩니다. 틀에 박힌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 매출 500만 원짜리 미용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국의 미용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방향을 수정하고 재정립해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작은 용기는 자기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성공하고자 꿈을 꿔야 합니다. 브랜딩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90% 이상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합니다. 연초에 헬스장에 가득했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데요. 인간에게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라고 나옵니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작한다는 말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브랜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늘의 별은 많지만 그 중에 이름을 아는 별은 몇 개 없습니다. 브랜딩을 한다는 건 이름 없는 별 같은 나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별 중에 가장 밝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별은 바로 태양이다. 태양은 별이지만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밝은 별이라 밤을 낮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브랜드란 결국 존재를 인정받는 일입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열정있게 살면서 열린 생각과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멋지게 브랜딩하고 인정받으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알리고 드러내다 보면 판단의 시선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목표의식, 윤리의식 등 모든 면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좋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과 비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일부 언론사의 조사에서는 무려 70%에 해당하는 CEO들이 가끔 혹은 자주 자살을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에 몰입하다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를 위해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내 탓을 하는 대신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생각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좌우명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과 함께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당연히 자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도전하다 실패했다면 실패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합니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질 것이고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에 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이 받는 칭찬에 공헌한 사람을 언급해 반드시 칭찬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 어떤 칭찬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이용되므로 이 칭찬이 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구별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나라는 사람의 발전을 돕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해나 질투로 인한 비난은 무시해도 됩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간디를 안이 꼽게 여기던 피터스 교수는 간디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군,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럼 저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피터스 교수님의 말에 상처를 받는 대신 지혜롭게 응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입니다. 설탕이 달콤하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소금은 많이 먹기는 힘들지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과 비난이라는 단짠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우고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칭찬과 비난의 롤러코스터를 타듯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삶의 태도가 좋은 기회를 부르고 어느 순간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목표를 이뤄내야 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나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내 생각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차 일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나 혼자서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일할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마음 맞춰 일할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승우 회장님은 좋은 직원은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품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품성은 목표에 대한 청사진과 신의가 있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말합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내 그릇이 작고 비전이 없어 믿을만하지 않다면 좋은 사람을 품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할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급여를 통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언제든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면 내가 가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가치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해 줄 때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역사, 예술, 과학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의 이름을 딴 유명한 건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 건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미국 3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영국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물 앞 명명권을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면 더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했으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협력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이스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종종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팀의 성과를 인정하고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작업에 대한 감사와 지원을 표시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더 나아가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급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만 인정은 그 사람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격려하며 원대한 꿈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경쟁자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 동업자입니다. 자연 생태계에는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이 존재하는데 기업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협력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대 경영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는 훌륭한 경쟁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경쟁자와 함께 서로의 그릇을 넓혀가도록 인정하고 존중하며 경쟁자에게조차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며 함께 목표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성취를 인정해주며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며 서로 살고 협력하는 길 속에서 멀리 오래 더 높이 나아가 성공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방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여전히 평범한 인생을 살며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부와 성공을 잡아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브랜딩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나눌 나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찾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열린 생각과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브랜딩해 멋지게 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도전했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칭찬과 비난에 의연한 태도를 가지며 단단해진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목표를 이뤄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속에 함께 가치를 이루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이라는 목줄을 풀고 내 마음대로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에서 성공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습니다. 부를 이루고 얻은 자유가 내 인생을 나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 자유로운 삶, 성공한 삶을 얻기 위해 오늘 다룬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